안녕하세요. 왜 어떤 가게는 정말 순식간에 확 떴다가 또 어떤 가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는 틀, 바로 소매업 생애 주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줄 서서 들어가던 핫플이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없어지고 완전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있고, 도대체 왜 어떤 가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가게는 그냥 역사의 뒤안기로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설명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소매의 바퀴라는 이론인데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가게가 처음엔 낮은 비용,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딱 들어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비스를 추가하고 매장도 막 고급스럽게 바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들보다 더 싸게 파는 새로운 경쟁자한테 자리를 내주게 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 임프루브먼트 센터 같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애초에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매 바퀴 이론만으로는 이런 혁신가들의 등장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가격 말고 뭔가 다른 게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새로운 해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매업 생애주기 모델이에요. 이 틀을 가지고 보면요, 소매업계의 큰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 이게 바로 소매업 생애주기의 모든 걸 보여주는 핵심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요, 세로축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에요. 이 두 개의 곡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지 그 흥망섬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과정은 아주 뚜렷한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생애 주기를 이루는 4가지 단계, 즉 혁신, 가속 발전, 성숙, 그리고 쇠퇴, 이 단계들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혁신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 시장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게가 짠! 하고 나타나는 시기예요. 이들은 기존 경쟁자들을 그냥 압도해버릴 만한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시장에 등장합니다. 이 혁신 단계의 특징을 보면요, 되게 명확해요. 매출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데 아시다시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익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혁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싼 가격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품 조합이나 서비스 경험, 이것도 엄청난 혁신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딱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등장한 슈퍼마켓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배달이나 외상 같은 서비스를 싹 없애버리고 마진을 12%까지 낮춰서 가격으로 승부했어요. 반면에 1960년대 홈 임프루브먼트 센터는 어땠을까요? 여긴 공구, 제재, 그리고 관련 정보까지 한 곳에 다 모아서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상품 조합으로 시장을 뚫었죠. 보세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혁신인 겁니다. 자, 이렇게 혁신이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인 가속 발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매출과 이익이 그냥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요. 이걸 본 경쟁자들이 저거 돈 되네? 하면서 막 따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려나가고요. 2단계는 정말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 점유율은 쭉쭉 올라가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이익도 극대화되거든요. 그런데 2단계의 끝 무렵에 가면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너무 커지면서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처럼요.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바로 성숙기입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은 거의 정점을 찍었어요.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하고요.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던 창업가 스타일의 경영진은 이제 너무 거대해져 버린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성숙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업 초기에 그 열정 넘치는 리더십이 복잡한 대기업 관리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확장하다 보니 매장이 남아도는 과잉 공급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의 혁신가들이 나타나서 정면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겉으로 보기엔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1등인데 수익성은 그냥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단계인 쇠퇴기가 찾아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낡아버린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겠죠. 시장 점유율은 곤두박질치고 이익은 거의 남지 않거나 아예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쇠퇴기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문구를 보세요. 1975년에 한때 미국을 주름잡던 거대 유통체인 AMP가 무려 1250개의 매장을 닫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사실상 자기들 스스로 우리 매장 대부분이 이젠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라고 인정한 셈이었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단계를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애주기라는 게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이 혁신에서 쇠퇴까지 가는 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점점 아주 빠르게 짧아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지금 현대 소매업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데이터예요. 한번 보세요. 도심 백화점이 혁신에서 성숙기까지 가는데 무려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자들을 한번 볼까요? 잡화점은 45년, 슈퍼마켓은 35년, 할인점은 20년, 그리고 홈 임프루브먼트 센터는 단 15년밖에 안 걸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주기가 정말 무섭게 압축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백화점의 시대 80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슈퍼마켓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5년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홈 임프루브먼트 센터는 불과 15년. 이 속도감 느껴지시나요? 혁신에서 성숙까지 가는 시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생애주기 모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적 힌트를 줍니다. 생존 전략의 핵심, 뭘까요? 이 모델은 크게 4가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각 단계에 맞게 유연하게 경영 방식을 바꿔야 하고요. 둘째, 새로운 시도를 할 땐 더 치밀하게 분석해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수익성이 가장 좋은 이 성숙 단계를 어떻게든 최대한 길게 늘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실험과 혁신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연구해서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혁신 단계에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사업들이 성숙기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년? 아니면 5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시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래의 기회와 위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